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릴 때 부모 따라 미국 온 청년들을 추방하지 않는다는 다카 프로그램이 살아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아침 다카를 폐지해달라는 백악관 소송을 심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대법원뿐 아니라 공화당의 큰손 코크 브라더스도 다카 살리기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제 3월 5일 마감 시한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주지사들과 총기 규제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반면 17명의 학생이 숨진 총격 사건 현장인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총기쇼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역대 기록을 깼습니다. 한국도 연관되는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강합니다. 상무장관의 관세 부과안에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국방, 국무장관 등 거의 모든 관계 부처에서는 미국에 해가 된다면서 반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오랜 개인 비행기 조종사를 연방항공국장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농담하냐고 반응을 했고 백악관은 진담이라고 답했습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고 귀국한 이방카 트럼프가 첫날부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의 여자 스캔들에 대한 기자 질문을 받자 딸에게 하기에는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딸이지만 대통령 보좌관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혔고 미국은 두고 보자고 답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해피하게 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주석 임기 제한을 없앱니다. 푸틴과도 같은 독재자로 가는 길이라는 게 중국 밖에서 보는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92년부터 지금까지 상원 의원을 해온 다이언 파인스타인을 공식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위한 갈망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2분 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평창올림픽 마무리 그리고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 이런 것부터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프레시한 것을 찾고 싶기도 했고 또 굉장히 중요해서요. 일단 멕시코 대통령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였었을 때는 그때는 후보였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을 하지도 못했었고 어느 나라 대통령과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에 가서 이제 멕시코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는 벽을 쌓겠는데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그 돈을 멕시코가 내라.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멕시코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깨지고 또 깨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며칠 전에 전화 통화하다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멕시코가 미국이 장벽을 세우는데 그 장벽 비용을 대지 않아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화내고 결국은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전화 끊고 나서 미국 방문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관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백악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인데 백악관의 요구이고 그것을 이제 대통령이 지명한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 이 법무장관도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인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적인 여러 가지를 법조인으로서 해오기도 했고요. 알라바마의 상원 의원을 하기 전에요. 지금은 연방 법무장관이지만 어떤 것을 거부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달에 다카 프로그램을 끝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의회 의원들과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때 이미 조치를 취해 놓은 겁니다. 9월에 끝내겠다고 하니까 이 다카는 의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이 오랜 동안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무리 원했어도 이 같은 것을 법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풀어줄 것을 원하면서 이렇게라도 어렸을 때 부모 손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 와서
정말 어떤 경우는 수십 년을 미국이 우리나라인 줄 알고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나라인 줄 알고가 아니라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젊은이들, 미국에서 또 많이 교육도 시켜서 인재로 또 그 성장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적인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그런 젊은이들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다카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없애달라 하고 그 대통령의 뜻을 또 연방 그 법무장관의 뜻이기도 하고요. 연방 대법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오늘 아침에 이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겠다. 디스미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샌프란시스코와 그 뉴욕의 그 연방 법원에서는 이 다카는 계속 있어야지 된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1월 9일에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판사가 UC 그 총장이요. 그 자넷 나폴리타노가 우리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것을 또 소송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연방 판사는 이 자넷 나폴리타노 U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또 묘하게도 자넷 나폴리타노가 전에 국토안보부 장관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연방 대법원이 우리는 심의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일단 지금 하급 법원 다카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지 되고 그래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항소법원을 거쳐야지 됩니다. 항소법원을 거치려면은 뭐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고요. 그렇게 될 때는 지금 의회에서 완전히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월 5일이 마감 시한이던 이 다카는 이제 그 마감 시한의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참 국토안보부가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도 다카 프로그램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5일 되면은 이제 70만 명 정도 되는 다카 카드 있는 그런 수혜자의 그 신청, 리뉴얼 신청을 받아야지 됩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뿐만이 아니라 뭐 업계에서도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도 굉장히 이 다카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로써 9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안에 의회에서 뭐 정리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다카 프로그램은 끝난다 하는 게 6개월이 3월 5일 시한이었는데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그 백악관 연방 법무부에서 우리에게 이걸 심의해 달라고 했는데 그 연방 법무부가 잘못된 그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면서 하급 법원을 따라서 절차를 밟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 하급 법원의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방 대법원으로 간 케이스도 한 10개 정도는 있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 판결이니까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했으면 항소법원에 이것을 올려야지 되는데 항소법원을 제치고 대법원으로 간 거잖아요. 연방 대법원에서 한 10개 케이스 정도를 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때는 이제 거의 국가 긴급 사태일 때죠.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게 그것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오바마 시절 아니었네요. 그때는 항공업계였고 철강업계라던가 석탄업계가 전국적인 파업을 할 때 요즘은 석탄업계나 철강업계가 많이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전국적인 파업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것은 국가 긴급 사태이기 때문에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케이스는 제대로 밟아와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1년 정도 항소법원을 또 거쳐야지 된다면 의회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크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고 워낙에 부자고 수없이 많은 산업체를 거느린 그런 형제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의회가 이 다카 이런 것을 통과시키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뭐 더 힐 같은 의회 신문이 보도하는 것 보면은 나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 거의 뭐 10명 가운데 9명이요. 87% 정도는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냐 하면서 CBS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학교 안전에 대해서 주지사들과 같이 여러 가지 그 미팅을 하기 전에 일단 그 서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Makes it almost impossible for us to do good business. We lose the cases. We don't have the judges. We have a minority of judges. It's almost as bad as the Ninth Circuit. Nothing's as bad as the. 예, 이민 이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그런 그 항소법원이라든가 연방 판사의 저지가 더 많이 이 공화당 성향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With DACA. But the Supreme Court just ruled that it has to go through the normal channel. 나카 얘기를 하죠. 이 연방 대법원이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It's really sad when every single case filed against us is in the Ninth Circuit. We lose, and then we do fine in the Supreme Court. 굉장히 새드하다고 하면서 항소법원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구 항소법원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그쪽이요. 계속 케이스를 넣어봤자 지니까 할 수 없이 연방 대법원으로 항소법원을 스킵하고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소법원에서도 dismissed 시켜버렸기 때문에 새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Right? Great. So when they send a motorcycle to India, as an example, they have to pay 100% tax. 100%. 네, 이제 다른 얘기로 조금 넘어갔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본인의 그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을 얘기하고 나서 의회 아니죠. 그 전국적인 그 주지사들과 함께 어떻게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이제 총기 규제안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가 굉장히 압박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총격 사건 이후에 그 전에는 언론이라던가 총기 규제를 원하는 그런 단체들에서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3월 24일에도 대규모 워싱턴에서의 행진이 있죠. 그러니까 의회가 뭔가 일을 하기는 해야지 된다는 건데 대통령은 이제 지난 주말에 사흘 내내 그 교사들이 그 탤런트가 있는 그런 교사들이 보너스를 받고 훈련을 거쳐서 총을 차고 학생들을 가르쳐야지 된다는 것을 강하게 지지를 했고 그게 이제 전국 총기협회 CEO와 같은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반대하는 측이 지금 많기 때문에 분명한 길은 아직 보이지 않고요. 그 사이에 지금 뭐 방탄 백팩이라는 게 있어서 그 여자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핑크색 199달러 또 490달러짜리는 더 큰가 보죠. 크고 더 좋은가요? 이런 그 판매가 300%나 늘어났고 그리고 95달러짜리 금속 기구인데요. just in case, case에 C로 안 쓰고 K자로 쓰네요. just in case, 그냥 just in case에 이런 금속 기구인데 문 아래 뭔가 이렇게 넣어서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슈러가 뭐 그 걸쇠라고 할까요? 걸쇠 같은 것이 95달러짜리가 너무 잘 팔린답니다. 이건 17살짜리 그 위스콘신의 하이스쿨 학생 저스틴 리처드라는 학생이 만들었는데 그런 분위기고 총기 쇼가 그 플로리다주에서 주말에 열렸는데 너무나 많이 총기 쇼는 그 늘 열립니다. 이제 그 기간별로. 그런데 기록적으로 당연히 이번에야말로 뭔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그럼 나 총 못 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규제가 덜할 때 총을 사려고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에요. 큰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항상 그 직후에는 총기 판매가 확 올라가죠. 그러나 역시 이 플로리다주에서 같은 업체에서 그 주최를 하는 그 총기쇼 다음 달로 예정된 것은 취소됐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것은 너무 아주 빠듯했으니까 취소하기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총기쇼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던 시의 시장이 피해자도 좀 생각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 총기쇼는 이제 취소가 됐다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조금 비슷해서 함께 묶어보겠는데
간단하기도 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몇 개월째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마약 범죄자를 사형시켜야지 된다. 그런 것을 법을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처음에 해서 사람들이 그 처음에는 뭐 마약 딜러 그 사형시킨다는 것을 농담처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엑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더군다나 요즘은 그 오피오이드 남용 그로 인한 부작용이 늘어나고 하니까 대통령이 중국과 필리핀이 왜 마약 문제가 없는 줄 아느냐 다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싱가포르 그 총리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는 마약 범죄자가 없느냐 하니까 사형시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에 굉장히 그 영감을 받았다면서 5명의 뉴스원이 엑시오스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마약 딜러는 연쇄 살인범처럼 나쁘다는 얘기는 해왔어요. 그러나 이것도 그 미국의 그 법적인 그 시스템 같은 것에서 마약 범죄자를 사형시킨다는 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뭐 처벌 같은 것을 늘린다던가 이 정도가 좀 강하게 시킨다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짐작은 됩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그 더 위크라는 영국 언론인데 이제 미국에도 또 그 지사가 있어요.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그 부모처럼 뭔가가 막 그 핫하게 막 hit이 올라오고 있는데 양측에서 막 싸우고 할 때 그 열기 같은 것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는데요. 북한과 미국, 뭐 평창 올림픽, 대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이런 여러 가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제 있었던 그 일이었었고요.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한국의 리더가 미국과 그 북한이 대화하도록 만들려고 여러 가지를 그 촉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그 폐막식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 그 또 옆에 이방카 트럼프가 앉았고 또 그 옆에는 중국의 그 국무원의 부총리 류엔뚱이 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막식을 그 전후로 해서 그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북한 대표, 중국 대표 등과 만났는데 김영철과 그 만난 뒤에 그 노동당 그 이제 제2의 그 서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타이틀 대남 공작 같은 것을 하는 타이틀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김영철이 지난번에 그 남북 대화를 할 때도 대표였었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한국에서는 그가 그 내려올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길에 들어 눕고 뭐 등등해서 길을 다 막았었기 때문에 군사 길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위도 했었고요. 김영철이 북한 대표단으로 오는 것에 반대를 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왔습니다. 왔고 아직 출발하지 않았죠. 북한으로 여러 가지 그 남북 그 대화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을 논의를 하는데 김영철과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1시간 정도 만나고 중국의 그 부총리를 만나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할 사인을 보였다는 것. 그러나 이제 서로 긴장을 그 풀어야지 이 같은 그 사인이 유지가 되고 현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을 그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문지방을 낮춰야지 되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표현을 해야지 된다. 북한에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이 겪고 있는 장애인데 백악관은 북한의 그 비핵화 결과가 있을 때만 뭐 대화하는데 관심이 있다 하고 금요일에도 그 최대의 압박 그런 것을 다시 그 제재를 했고 북한의 그 시그널을 기다린다. 현재 뭐 그런 위치고요.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그 핵은 어떤 그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중국 대표를 만났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은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한국과 미국은 이제 겉으로는 같이 가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타임즈가 지적하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 그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방북 초청장을 보내놨기 때문에 미국을 해피하게 하면서 남북 대화를 하는 것, 김정은과 대화를 그렇게 될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먼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딜레마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하와이의 그 민주당의 그 하원 의원 그 이름이 뭐였었죠? 그 여성 하원 의원이 얘기하기를 지난 1월 달에 하와이에서 가짜 그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다는 경고음이 울렸잖아요. 휴대폰을 통해서.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제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치를 부릴 때가 아니다. 말이 안 된다. Make no sense. 프리컨디션스를 붙이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문지방을 낮춰라 하는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일단 뭐 크게 뭐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대화부터 시작하고 보자 하는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기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노동당의 그 부위원장이고 통일전선 부장인 김영철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을 때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도 대화할 충분한 그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중국에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를 이뤘다. 올림픽을 그 평화 게임으로 하면서 임시라도 긴장을 줄이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은 거기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라든가 비핵화에 대한 말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이제 또 다른 그 첫 번째 사인이다 하고 또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금요일에는 강한 경제 제재를 했지만 그 전에는 뭐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시그널도 보냈었고 정말 혼돈돼요. 뉴스를 전하는 저도 혼돈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방카 트럼프는 김영철과 같은 박스에 앉았지만 지난번과 이제 거의 그 비슷한 위치예요. 지난번과 비슷한데요. 한 사람만 더 중간에 껴있다고 할까요? 뒷줄에 북한이 앉았고 앞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나란히 이방카 트럼프가 앉았고 그 뒷줄에 이게 눈에 띄더군요. 김영철의 왼쪽으로 옆자리에 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 사령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한미 사령관이 김영철은 군복 입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 군복 차림으로 이제 그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그것도 이제 미국의 그 또 하나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북한 쪽에서 그 외교부의 북미 그 부국장인 최강일이 여기에 왔는데 9월 달에 그 스위스 안보 관련 포럼에서 이제 그 나갔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항상 이제 그 미국 문제 그 관리자입니다. 그러나 스포츠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남북 관계 일도 안 합니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앨리선 후커 국가안보국의 한국국장,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명단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기 전에요. 있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앨리선 후커도 여성이잖아요. 구태여 지금 이 그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이 북한에서 또 미국에서 이 두 사람이 갔고 폐막식장에 이 두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어디서 만났나? 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의문은 이 초긴장이 됐다가 긴장이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4월 1일이 되면 한미 군사훈련을 시작을 할 테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아직까지 그 서울에 있는데요. 그 아이반 왓슨이라는 CNN 방송의 이제 국제관계 전문 분석가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은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지적을 하면서 어쨌든 얘기를 조금 들어볼까요? 네. 아이반 왓슨 씨의 오늘 CNN 방송과의 얘기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죠? 제가 뭐 말씀으로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것 한번 해볼까요? 네. 컴퓨터가 지금 점검 과정이라고 하더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북한이 뭐 대화할 그 뭐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보자, 어떻게 나오는가, 뭐 그런 정도는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 나옵니까? That's why the South Koreans are concerned, and they want both sides to sit down and start talking, because if you start those military exercises again, you could very easily. 일단 이제 두 양측이 만나서 그 사우스 코리아 입장으로는 대화를 그 시작을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고, 뭐 백악관은 뭐 한번 보자.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북한이 이것이 그 핵을 파기한다는 그 시작으로 간다는 뜻인지도 보자. 그런데 이 아이반 왓슨 씨 같은 경우도 너무나 혼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였었을 때는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 하다가 그 이후에는 모욕을 주고 위협을 하고,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모욕적인 말과 위협적인 말을 하기 전에 북한이 핵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국무장관이 렉스 틸러슨이 조건 없이 뭘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시간 낭비라고 하고, 아무튼 이렇게 unusual한 일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시리즈로 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군사훈련이 시작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아무튼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양측이 sit-down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래서 또 다른 긴장이라든가 모욕 이런 것이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기회를 잃지를 않기를 원하는 거죠. 어떠한 그 순간 이만큼 자리를 대표놨으니까, 구두를 대표놨는데 이 구들이 또 완전히 싸늘해지면은 대피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그 대필 때 뭐 조건이 뭐 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의무는 이 초긴장 상황을 어떻게 그 약간의 긴장이 풀어진 것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과 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결과는 뭐 너무 잘 아실 테고, 미국은 참 못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지난번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개막식 때 그 굉장히 많은 수백 대의 컴퓨터가 해킹당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러시아가 한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북한이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요 러시아 군사 스파이가 해킹을 하면서 마치 북한이 한 것처럼까지 했다는 겁니다. 보복한 거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 선수들을 도핑했다 해서 금지시키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다 하는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개막식 때는 선수들이 국가별로 쫙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폐막식 때는 올림피언들이잖아요. 전부 함께 조금 섞여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역시 이번 올림픽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남북한 선수들 나중에는 이제 서로의 옷을 입고 나왔었죠. 그리고 뭐 케이팝 싱어의 모든 것들 미국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는 끝났고, 보셨죠? 여러분들 그 장혜모 감독이 쫙 그 펼쳐지는 중국을 소개하는, 다음은 베이징 올림픽인데 그 전에 2년 뒤에 일본이 있네요. 네, 잠시 뒤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뉴스인데요. 철강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24%나 25%냐, 이것도요 어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5%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다 그 단계이죠.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그 교사들 총기로 무장하는 것 여전히 강조를 했고,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가 아주 짧게 백악관에서 아마 그 또 다른 모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에 대해서 아주 그 짧은 뭐 2, 3분 정도의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는, 만약에 의회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범프 스탁 같은 것은 금지하겠다라고
스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범프 스탁이 반자동총을 자동총으로 만들 수 있게 그 부착시키는 기구죠. 그런데 그 같은 반자동총도 살상무기입니다. 살상무기에 관한 제한, 규제 이런 것은 지금 그 크게 의논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무부에서 철강 수입에 대해서 그 한국에서는 뭐 이게 뭐 일본은 봐주고 한국은 안 봐주고 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맘대로 하니까 벌 주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그 수입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기를 원하고 있는데 상무장관이 이 사람이 그 한국 뭐 IMF 때 그때 막 철강 산업들 쫙 와서 싹쓸이로 사가고 했었던 너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윌버 로스라고 나이 많은 지금 80 넘었죠. 그 윌버 로스 이 사람이 철강에 대해서 내가 뭐 전문가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그 대통령에게 제안을 해서 24% 관세 그리고 포커스는 중국에 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은 사운드가 4보다는 5가 better라면서 sounds better 하면서 25%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그냥 사족이고요. 대단히 많은 상품에 그 수입 관세를 붙이겠다. 이와 함께 중국 상품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WTO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 때문에 중국이 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섹션 301이라는 것을 활용을 한답니다. 이 섹션 301이 뭐냐면 1974년도에 미국에서 만든 무역법인데 보복하는 법입니다. 중국에 보복하는 법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쳐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보복하는 것으로 해서 관세를 붙인다. WTO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자유무역을 그 공화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재무장관이나 스티브 무누친, 게리 콘 경제자문, 뭐 케빈 그 하셋 이 사람도 대통령 다 경제자문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국 상품에만 관세를 붙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라늄이라든가 소비자 전자제품이라든가 LED 라이트 전구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것까지 다 뭐 하게 되면은 미국 소비자가 값이 비싸지잖아요. 어차피 관세 붙이면 미국 소비자는 지금까지 그렇게 싼 물건을 사서 즐기던 것 수입이 전혀 오르지 않아도 물건값이 쌌기 때문에 소비재가 버텼는데 그게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그 관세를 붙이고 하면은 이거는 전쟁하자는 얘기니까 무역 전쟁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보복하지 않을 확률은 0%. 중국에만 미국이 이렇게 한다고 중국이 가만히 절대로 안 있죠. 그래서 지금 행정부 내부에서 계속 논쟁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붙이면 이 윌버 로스의 상무장관의 주장인데 그렇게 될 경우는 윌버 로스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방장관, 뭐 경제자문, 국무장관, 경제 그 자문위원이요. 케빈 하셋 같은 이런 사람들은 왜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서요. 미국의 상무장관이 보고서를 제대로 안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세를 붙였을 때 미국의 부정적인 영향이 들어오는 게 중국이 꼭 보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부품 공급자라든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수입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을 팔잖아요. 큰 뭐 너무너무 비싸고 무거운 비행기 같은 거. 미국에서는 조달이 다 안 됩니다. 이런 그 원료가 머테리얼이. 그래서 그럴 때는 미국이 비싸게 수입을 해야지 되면 또 미국의 항공기 전투기가 비싸지면은 그렇잖아도 지금 그 미국이 우리 길을 가겠다고 해서 미워 죽겠는데 유럽에서 아이 그럼 뭐 이참에 미국 거를 왜 사 비싼데 우리 유럽 거 사지 하고 더 큰 것을 소탐 대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상무장관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특히 지금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이 상무장관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요 동맹국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국방장관은 이제 국방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 내부에서 이런 그 싸움이 계속 있고 백악관에서는 진행 중이다.
최종적으로는 항상 그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국에 좋게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또 하나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존 던킨이라는 사람이 1989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턴 에어라인이라는 것을 셔틀 서비스 항공사를 사서 트럼프 셔틀 에어라인이라고 해서 실패했죠. 문 닫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일을 해서 지난번에 그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동안 내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포스 원이라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다닌 대통령의 개인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이 사람을 대통령은 연방 항공국장으로 하기를 지금 원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엑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백악관과 확인을 했어요. 뭐 여러 사람이 항상 리스트는 있잖아요. 캔디데이트는 있는데 대통령은 이 사람을 밀고 있는데 연방 항공국이 예산이 수십억 달러 있는 곳이고 미국의 모든 민간 항공사를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행정력도 보고 연방 항공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대행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그 마이클 그 휴얼터가 5년 임기를 끝내고 나서 부국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개인 비행사를 딱 올리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 장난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 코미디에 나오는 얘기냐? 이런 얘기요. 그래도 대통령은 그 사람 뭐 조종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 그 기업 그 항공부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그 인터뷰를 할 때 그런 것을 강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친구들한테는 한대요. 예를 들어 보잉 757기를 주로 타고 다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통령 되기 전에 활주로에서 대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때 이 그 대통령의 개인 비행사가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었던 그 트럼프에게 한 얘기가 조종사가 연방 항공국장이면은 절대로 이렇게 활주로에서 대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에 그 연방 항공국의 관제 컨트롤 시스템을 민영화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때 항공사 사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정말 전문가가 있다. 조종사 출신의 대단한 전문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압력은 넣지 않고요. 단지 그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방어한다. 지금 이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전해드리면요. 긴 내용을 짧게 마무리를 하자면 그 MBC 방송과 이방카가 인터뷰를 그 평창에서도 했고 미국에 와서도 오늘 아침에 했어요.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서 대통령의 선임 자문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약합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35살인데다가 전혀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을 그 남녀 관계가 있다고 비난하는 여성들의 말을 믿느냐 하니까 대통령의 딸이 아니 사실이 아닌 일로 아버지를 비난하는 사람을 그 아버지의 딸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정말 부적절한 질문입니다라고 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모든 그 저널리스트들이 그건 부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그 선임 자문이 아니냐 답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저널리스트가 그런 질문을 할 때 그것을 기자에게 그 질문 부적절한 질문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자체가 당신이 프로페셔널한 것이 아니다. 지금 백악관은 완전히 그 친족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게 뭐 워싱턴 포스트 뭐 등등등등 그 많은 저널리스트들 입장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 그 핫한 뉴스입니다. 잠시 뒤에 시간 보고 어떤 뉴스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중국의 그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임기 이 2번에 10년 못하도록 한 그런 것을 그 중국 헌법에서 그 없앤다. 이게 이제 3월 5일 뭐 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의 생각을 발표한 시진핑이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토록은 좀 과장이지만요. 적어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드러나는 것이고요. 10년 이상을 집권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에서 지금 얘기하기를 2035년까지는 지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부패 캠페인 자체가 굉장히 대중에게 인기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진핑이 계속 영원 무궁토록 집권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중국 사람들도 뭐 일부 인터넷에서 그런 반감들 나오고 있답니다. 누군가는 뭐 로버트 무가베보다도 더 오래 할 수도 있다 이런 그 비난도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주말에 그 전당대회가 민주당 있었는데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84세입니다. 그런데 인지도 있죠. 돈도 많습니다. 또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그 피로 바꿔야지 된다 하는 의견이 캘리포니아주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